자, 오늘은 숙제풀이를 해볼 건데 일단은 40문제를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몇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처음은 1번입니다. 1번 보니까 A, B, C 세 식이 나오는데 다항식 마이너스 7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그다음에 빼기 x 플러스 4 B라는 식은 8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1 C라는 식은 9x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4x 빼기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라고 했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EC를 구하였을 때 이 녀석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 이렇게만 쓸게요. 간단하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쭉 더해줄 때 요건 이제 2배를 해줘야 되죠. 이제 EC는 하고 써보면 여기 18x 4제곱 빼기 6x 세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EC를 포함해서 요거는 잠깐 없는 셈 치고 요 두 개까지 얘네를 이제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더해볼 건데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다 늘려서 쓰면 너무 힘드니까 차수별로 좀 계산을 할게요. 지금 최고차 보니까 4제곱 4제곱이 최고 차수죠. 근데 여기 4제곱이 없으니까 얘랑 얘를 먼저 더하면은 이제 11 x 4제곱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하지 않게 이미 쓴 계산은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인데 여기 8x 세제곱이 있고요. 여기 빼기 6x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두 개 합치면 2x 세제곱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또 지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 차례지 제곱은 여기 두 개 있고요. 여기는 없네요. 요거랑 요거 합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항 여기 8x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 이거 합치면요 7x가 되겠고요. 마지막 상수로는 요건데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되겠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든 개수의 총합이라고 해서 상수항 포함 그럼 이제 11 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 요 플러스 7 플러스 3까지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한 게 10이고요. 이렇게 더한 게 13인데 요거까지 하면은 10이 되겠죠? 다 더해주시면 20 이렇게 나와서 일단 답은 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로 말하면 이제 5번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했냐? 지금 이 문제처럼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수항을 포함해서.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요 빨간색으로 쓴 이 식을 px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11이랑 2랑 마3이랑 7이랑 3 요거를 다 더하라고 했는데 이 더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 개수들의 총합이라는 거를 p에다가 1을 대입해라 라고 쓸 수도 있다고. 왜냐면 1을 대입하면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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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전부 다 1로 바뀌면서 11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7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상수 포함 모든 개수의 합이라는 거는 1을 대입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모든 개수의 합이라는 것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근데 그거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주어진 식에서 대입을 해도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A, B, C라는 식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1을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기 1번 문제가 A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7 x 4제곱 그리고 더하기 3 x 제곱 빼기 x 플러스 4고요. B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8 x 세제곱 빼기 6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C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9x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EC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들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하라는 소리냐면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2c라는 식의 x 자리에 1을 대입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더한 다음에 해도 되지만 순서를 바꿔서 이 더하는 거 말고 1을 먼저 대입하고, 봐봐, 1을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 식들에다가 이제 1을 넣을 거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요 a식에다가 1을 대입했다는 의미로 a1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 개수들 싹 더하게 되겠지. 상수항을 포함해서. 그럼 이제 요렇게 7, 요거 마이너스 7이니까 샵 지워지고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식에다가도 1을 대입하게 되면 8 빼기 6이니까 요거 2에다가 1 더 더하니까 이게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라는 식에다가도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일단은 9랑 4 더해서 13 거기서 빼기 4니까 이게 지금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를 a 플러스 b 플러스 2c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요 c는 2배가 됐으니까 18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요게 2가 되니까 2 더하기 18에서 답은 20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1번에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그냥 여러분 직접 계산하셔서 찾아도 어렵진 않지만 1을 대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1을 대입할 때 정리하고 1을 대입해도 되지만 정리하기 전에 먼저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계산하셔도 똑같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번 문제를 넣었어요. 약간 노가다 문제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엄청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3번 문제에서는요, 이건 그냥 할 줄 아냐 모르냐 그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지금 인수분해가 돼 있죠? 이제 다항식들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숙제로. 일단은 단계별로 하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자, 요거를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니까 이 윗줄식은 x제곱 빼기 y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x 4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다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또다시 합차 공식이 되면서 x 4제곱 빼기 y 4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식은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이 계산도 다시 한번 합차 공식이 되죠? 그래서 최종 답은 x 8제곱 빼기 y 8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전개하는 게 답이니까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형태고 답은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8제곱 빼기 8제곱. 그러니까 요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4번도 유사한 형태의 문제죠. 근데 4번은 합차 공식이 아니라 세제곱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x 플러스 2 거기다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그리고 x 6제곱 빼기 8x 세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랑 이거를 곱할 건데 이제 형태를 보니까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생각하면 일단 여긴 a 플러스 b의 형태고요. 요 x제곱이 a제곱이죠. 요 4라는 거는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요거 두 개는 a랑 b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부분에 아하, 뭐구나? 세제곱으로 나오는 공식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공식을 기억을 할 때 이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인지 그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보면 된다 했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더하기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처음에 빼기로 묶인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는 요 밑줄치, 요 파란색으로 밑줄치인 요 부분을 계산했을 때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 뒤에 거 세제곱 한 게 가운데가 플러스로 나오면 된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요 3번 문제도 그렇고 요번 문제도 그렇고 계속 내가 등식으로 이어서 쓰고 있지. 자, 결국 수학을 잘하려면은 처음 게 계속 변형 되는 식으로 이제 식이 정해가 되는데 이 등호를 많이 늘려서 붙일 수 있다는 게 결국 수학을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풀이를 이런 식으로 늘려 쓰는 거를 연습을 하세요. 우리 사고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자, 앞부분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실 거고요. 뒷부분은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요건 아직 계산 안 했고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다시 한번 x세제곱 그리고 8인데 요 x세제곱을 제곱한 게 여기 있죠. 얘가 다시 한번 a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 8을 제곱한 게 여기 있죠. 이게 b제곱이 된 거고 얘랑 얘 곱한 게 8x세제곱이어서 그걸 뺀 게 또 여기 있잖아. 또다시 세제곱 그 공식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릴 필요가 없어. 그냥 x세제곱을 다시 한번 세제곱해주고 그리고 8을 다시 한번 세제곱해서 더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제곱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 x의 9제곱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의 세제곱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51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8의 세제곱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x를 거듭제곱한 거랑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을 세제곱한 거니까 2의 9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외우셨죠? 당연히 외웠지? 그래서 2의 9제곱은 그거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2를 한 번 덜 곱한 거니까 51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난 저런 거 모르는데 하시는 분 있다면 내가 이제 분명히 얘기해서 2는 이잖아. 10제곱까지는 너네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져. 근데 그게 안 외워지는 친구들 있으면 의식적으로 2는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외우셔야 돼요. 원래 다른 숫자들도 마찬가지고 3자리 이내의 숫자는 거듭제곱이 얼마인지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2는 10제곱까지를 외운다. 10제곱하면 4자리 숫자가 되긴 했지만 여긴 여기까지 외운다. 3 같은 경우도 6제곱이 729 거기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5 같은 경우도 4제곱 625, 7 같은 경우도 3제곱 343까지 외우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장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일단 7번 문제가 있는데 이 7번은 사실 친구들마다 약간씩 푸는 방법이 달라. x 플러스 y가 5고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35일 때 x 곱하기 y를 구하시오. 이런 형태의 곱셈 공식 변형의 문제는 쟤네들이 전 녀석들이 다 같이 나오는 공식을 찾아서 그거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 근데 일단 보통 이제 교재, 교과서 뭐 그런 거에서는 이런 식의 공식을 많이 써놨을 거야. 3xy, x 플러스 y 요것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다. 잘 보시면 요거랑 요게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괄호를 묶고 전체 세제곱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세제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교재 버전으로 많이 써있는 공식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x 빼기 y 세제곱 같은 게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 외우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3xy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전부 다 플러스 기호밖에 안 보이죠? 마이너스 기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더 기억하기 쉽고 차이점이 뭐냐? 그냥 이 친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원래 이 공식이 맞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자매품 같이 나오는 공식이 x 빼기 y 세제곱인데 이것도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빼기 3xy 곱하기 x 빼기 y 해가지고 얘는 반대로 어때? 빼기만 보여.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교재에서는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거는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야지 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난 도저히 그게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게 항상 딜레마야.
이게 책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 내 설명 듣다가 다시 책 보면은 어씨 이거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나는 너네가 이 공식을 그냥 고1 때만 쓰고 끝 이게 아니라 고3 때까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외우기 편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준 거니까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x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이 밑에 줄이 아니라 위에 줄 공식 요거만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봐봐. x 플러스 y가 5니까 얘는 5의 세제곱해서 125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5라고 했고 더하기 3 곱하기 xy 얘는 우리가 얼마인지 지금 궁금해하는 녀석이야. 얼마인지 궁금해. 거기에 x 플러스 y가 또 5니까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 35를 이렇게 슉 넘겨버리면 이게 90이 될 거고 얘랑 얘 곱한 게 15 곱하기 xy가 되니까 xy가 15로 90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혹은 6을 곱하면 90이 되네요. 그래서 x 곱하기 y는 6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6이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외우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외우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나는 이렇게 외우는 게 편했다. 누군 이렇게 외우는 게 편했다. 그냥 교재인대로 외우란다 하시면 말리진 않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의 장점을 내가 얘기했어. 풀밖에 안 나와. 반대로 마마 밖에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완전 세제곱한 거를 이렇게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공식 앞에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다시 한번 메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등식 파트로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못 푸는 친구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항등식은 중요하니까 특히 나눗셈과 관련된 항등식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x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라는 식은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x 플러스 8이래요. 그럼 이때 항등식 어떻게 써지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이때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 나머지가 5x 플러스 파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여기 있는 이 나머지를 넘겨주면 그 넘겨진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겠지. 나머지가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써볼게. x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가 아니네요. 빼기 x 더하기 a-8 그러면은 이 식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치?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3차식이니까 이 qx 자리에 들어와야 될 녀석은 1차식일 수밖에 없겠지. 1차식. 그리고 얘랑 얘를 전개해서 우리 개수비교법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의 최고 장점, 최고차 개수 너무 쉽게 나타낼 수 있죠? x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래는 상수항도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상수항이 a-8이니까 요거에 맞추기보다는 다른 차수를 맞춰주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 그래서 x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x제곱이 요렇게 곱해서 x제곱 나오고 또 요렇게도 곱해서 x제곱이 또 나오잖아. 근데 얘랑 얘가 합쳐서 마이너스 4x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5x제곱이 되게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전개하게 되면은 당연히 요거 마이너스 4x도 맞을 거야. 빼기 5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나오죠. 그럼 뭐만 맞추면 돼? 요거만 맞춰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저 상수항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 있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5인데 여기서 보니까 그 값이 a-8이다. 넘어가면 a의 값은 3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얘는 나머지 정리로 푸는 게 아니라 나눗셈 항등식으로 푸는 거고, 또 주어진 식이 3차식,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몫이 1차식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겠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Q 나머지 R, 그래서 나눗셈과 관련된 항등식을 쓸 줄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뭐 9번이나 다른 문제를 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일단은 11번으로 넘어갈게. 일단은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항등식에서는 우리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개수비교법의 장점은 최고차 계수나 상수항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불가능은 아니지만 조금 귀찮은 경향이 있고, 수치대입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항등식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대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중에서도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차 항들에 곱으로 이렇게 식들이 써 있을 때 1차 항의 장점은 언제 얘가 0 되는지 한눈에 보이잖아. 얘 언제 0 되겠어? x에 2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치 대입을 쓰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거를 0만 되는 x 이퀄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좌변, 우변 다 대입하는 거야. 식은 항상 등식으로 정리하라고 했어. 자, 마이너스 1이면 이거 4 빼기 3 빼기 4 되니까 샥샥 지워져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우변을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a 곱하기 0 곱하기 어쩌고 어차피 0으로 없어져요. 여기는 b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3, 여기는 c 곱하기 마일 곱하기 0이니까 없어져. 요거만 남지. 이게 뭐야? 3b야. 아하,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구나. 그럼 찾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요걸 없앴으니까 이번엔 요거 없어지게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2를 대입하면은 좌변은 4 곱하기 4 해가지고 16 더하기 6 빼기 4 하시면 22에서 4를 뺐으니까 요 값은 이제 18이 되겠지. 그리고 우변은 x에다 2를 대입하면 a 곱하기 어쩌고 곱하기 0 없어지고요. b 곱하기 어쩌고 곱하기 0 없어지니까 요거만 남죠. 이게 c 곱하기 2 곱하기 3 돼서 6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의 값은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뭐 없앴냐면 x 플러스 1 없어지게, 요거 없어지게 만들었지. 요거. 근데 이거를 못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x도 1차식이죠. 얘도 없애줄 수 있어. 몇을 집어넣으면 없어지니?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x에다 0을 넣게 되면 일단 맨 앞에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좌변 먼저. 좌변은 그냥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변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요거 0 때문에 없어지고요. 요것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남아.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a라는 거야. 아하, a가 얼마구나? 2구나 하실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네 다 곱해줄 건데, 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홀 속에 있으니까 살아 있겠고요. 2, 3, 1이니까 6 해서 답은 마이너스 6, 번호로는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이었어요. 그래서 항등식을 풀 때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두 가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이야. (12번도) 은근히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등식이라고 했고 2k 플러스 3 x 더하기 3k 마이너스 1 y 플러스 5k 마이너스 9는 0인데요. 잘 봐.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문자도 많은데 하필이면 k에 관계없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인데 k에 너네가 0을 넣든 1을 넣든 2를 넣든 상관없는 k에 관련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 뭐라고 했냐면 k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항등식에도 한류열풍. 그래서 k 항등식이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 식을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정리하셔서 이게 K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K의 개수도 그리고 상수 부분도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풀전개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자, 일단 K 있는 항이 얘네가 이렇게 분배가 될 거 아니야. 이 KX가 있으니까 이 X가 얘한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K 이거 지워주고요. 여기서도 요렇게 분배되면 3KY가 있으니까 플러스 3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플러스 5까지. 칸이 살짝 모자란데 플러스 5 잘 안 보이겠지? 2x 플러스 3y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등식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된다 했어요. 자, 두 번째로 K가 없는 항들도 한번 모아봅시다. K가 없는 항들은 이제 정리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곱해서 3x가 있고요. 요거 곱해서 마이너스 y 있고요. 요거 마이너스 9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돼. 이게 뭡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이지 xy 문자 2개씩 2개. 자, 그러면 연립해서 x든 y든 날려줄 거니까 우리 2, 3 곱해야 하는 x 말고 y를 없애주자. 자, 2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고요. 요거는 몇 배 해줄까? 3배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3.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9x 빼기 3y 빼기 27은 0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11x 0 되고요. 빼기 22가 0 11x는 22 그러면 x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라는 거를 둘 중 아무 식이나 다시 넣어주면 되는데 쌤은 여기다 넣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6 마이너스 y 빼기 9가 다시 0이다. 넘어가면 y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와 관련된 항등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이 항등식이 나오면 K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K 항등식 K 내림차순 해주시면 됩니다. K 내림차순 한 후에 개수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하나 봅시다. 13번은 요것도 이제 항등식 그 중에서 나눗셈 정리라는 항등식이에요. x 22제곱, x 11제곱, 22x 더하기 11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근데 자, 이 문제를 쌤이 낸 이유는 딱 하나야. 자, 식이 일단 복잡해. 22차 식이야. 저거를 진짜 나누는 일은 아무도 안 하겠지. 일단 나누지 말라는 얘기고 첫 번째로는. 근데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 1차식으로 나눌 때도 나눗셈 항등식을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물론 그렇게 해서 틀리냐? 틀리진 않지. 답만 맞출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 근데 너네가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그 공식을 배웠으면 그 공식을 활용해서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눗셈 항등식을 쓰는 친구들은 풀이가 혹은 개념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야. 그냥 x 플러스 1로 나눴기 때문에 이 식을 fx라고 부르게 되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 f라는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게 전부야. 뭐 복잡한 내용 없고요. 항등식 쓸 필요 없고요.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바로 뭘 쓴다?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된다. 그럼 f-1인데 이게 아무리 22제곱이라고 한들 마이너스 1제곱 하는 거니까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 지금처럼 짝수니까 저거는 1 될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2 될 거고요. 플러스 11 되겠죠? 자, 계산해봅시다. 1 빼기 1 지워지고요. 빼기 22 더하기 11이니까 최종답은 마이너스 11 번호로는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항등식 쓰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나눗셈 정리만 쓰시면 됩니다. 나눗셈 정리가 뭐죠? 하시는 분 있으면 교재를 찾아보세요.
교재에서 분명히 정리를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얘들아 항등식 쓰면 안 돼. 그거는 답은 맞지만 풀이로 말하면 틀린 풀이야. 알겠지? 이렇게 갈게요. 자, 14번. 자, 얘도 마찬가지야. 14번이 글이 되게 길어. 다 써볼게. 다항식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2를 x 마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같다 라고 나와있어요. 같을 때 상수 a가 들고요.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써있지. 엄청 긴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너네가 나머지 정리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야. 왜?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식에다가 우리 fx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랬는데 얘를 지금 x마일로 나누는데 x마일로 나누라는 거는 우리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눗셈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죠. x마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f1이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그치?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 그거는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눴었기 때문에 f-2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긴 문제를 이 나머지가 f1이고 이 나머지가 f-2니까 이 둘이 같다 하면은 너네 문제에서 끝난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굉장히 명확하죠? 이 식에다가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넣은 거를 이제 비교해서 같다라고 놓으시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좌변 계산할게요. F1 계산하면은 1 더하기 A 빼기 X가 남고 1 더하기 2 1 빼기 1 지워주면서 A 플러스 2가 남았어요. 좌변은 A 플러스 2. 자, 우변도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요 16 빼기 8A 요거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게 F-2입니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8A에다가 16에서 4를 더하니까 플러스 20이 되겠고요. 결국 얘네 둘이 같다는 건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지. 봐봐. 등식 몇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이 등식을 잘 쓰는 게 결국 수학 잘하는 거라고 했어? 얘네가 같다는 얘기야. 넘겨 9A. 넘어가 18. 그러면 A가 얼마야? 2. 끝났죠? 답은 몇 번? 몇 번이니? 14번.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다, 얘들아. 그리고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공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어차피 이 밑에 문제는 너네 중학생 친구 동생 있다고 하면 중학생 동생들 풀려도 F1 계산에 짬 처리 시키라고 동생한테 야 뭐 언니가 오빠가 혹은 형이 누나가 내가 여기까지 정리해놨으니까 나머지 너가 계산해 시키면 중학생들도 할 수 있어. 고등학생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글을 읽고 이 세 줄짜리가 F1은 F-1 이렇게 간략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너네가 뭘 써야 돼? 지금 같은 경우도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나머지 부분은 계산의 영역이니까 그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 밑에는 금방 연습으로 할 수 있지만 요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4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요거는 쌤이 다 할 거야. 왜냐면 나머지 정리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수학이랑 다르게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 식을 직접 세우는 그런 거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 해볼게요. 자, 15번 문제 봅시다. 자,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 마이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 마삼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그랬을 때 fx를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gx라고 하자. 그랬을 때 g1의 값을 구해라. 야, 문제 긴 거 봐. 얼마나 이거 엄청 복잡해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해석이 안 되면 아예 문제를 손도 못 대. 근데 해석할 줄만 알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어. 봐봐. 다시 한번 fx를 x 빼기 2로 나눴다? 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네. 이게 3이란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야? f2 equal 3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또 x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6이래. 근데 이거 혹시 해석 못할까봐 이게 지금 문장으로는 어떻게 써있냐면은 3이고 하고 다시 x만 3으로 나눴을 때 바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주어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 fx를 요거로 나눈다는 얘기였지.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f3 equal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gx를 gx 나머지를 gx라고 하자. 그때 g를 구해라.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뒷부분, 요 부분 해석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 나누는 이 식이 지금 1차가 아니라 2차식이잖아, 그치? 2차식이니까 또 반대로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쓰면은 안 돼. 야, 아까 뭐라 했어? 1차식일 때는 나눗셈 항등식을 쓰면 안 된다 그랬지? 나눗셈 항등식은 1차가 아닐 때 쓰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2차식이 돼서 1차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나머지 정리를 쓰면 안 되고, 항등식으로 풀란 얘기야. 항등식으로 어떻게? 자, fx라는 식을 요 식으로 나오면 몹시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그렇게 쓸 건데, 자,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인수분해에서 x-2 곱하기 x 마3이라고 쓸 거고, 이때 몫이 qx로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rx라고 생길 텐데, 야, 여기서 중요한 거 있지? 자,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그거의 나머지인 gx는 어떻게 돼야 돼? 2차 미만이 돼야 된다 했지? 1차 또는 상수가 되야 된다 했어. 그러면 rx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면 된다 했어?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돼. 그럼 쌤 이건 1차식 아닌가요? 아니라 했지? 자, 고등학생한테는 이게 1차식으로 보이면 안 돼. 물론 1차식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a가 0이면 상수일 수도 있는 거야. b마저 0이면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뜻 자체가 2차 미만의 차수를 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rx라고 쓰지 않을 거고요. 원래 이제 체계 표현으로는 gx라고 쓰는 게 맞는데, 이 문제 표현으로 gx라고 쓰는 게 맞는데, 그 gx라는 게 결국 뭐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ax 플러스 b.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식? 이거 항등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2랑 f3이 6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앞에 이런 문장들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야. 그냥 요거밖에 안 남았어. 그럼 너네 뭐 할래? 2랑 3을 넣어보겠지. 왜? f2랑 f3을 아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f2라는 것을 이쪽에서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얘 때문에 3이 나오긴 할 텐데, 여기다 봐. 이 0 되면서 싹 없어지고 여기다 2 넣게 된 거 2a 플러스 b가 나는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로 3을 넣게 되면은 이거 싹 없어지면서 여기다 3는 3a 플러스 b가 되겠고, f3의 최종적인 값은 요거 때문에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연립 1차 방정식이 생기지. 심지어 b의 차수가 맞으니까 바로 빼버려도 되겠네. 자,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의 값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이걸 다시 여기 넣어주면 6 플러스 b가 3이 되니까 넘어가면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 gx라는 녀석을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했었는데, a가 3, b가 마3이니까 결국 gx라는 식은 3x 마3으로 쓸 수 있겠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g1의 값은 3 빼기 3에서 0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5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제 이 나머지 정리가 어쨌든 중학교 때랑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식이 단순해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특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봤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배고파. 근데 큰일 났어. 아까 올 때 햄버거를 사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았는데 자, fx를 x 마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 곱하기 f x 마이너스 2를 x 마상으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야.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문제죠. 자, 일단은 첫 줄 fx를 x마일로 나눈 나머지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은 f1 콜 2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럼 더 이상 이 식은 필요가 없다고 했어. 자, 두 번째, 요거를 x마3으로 나누라고 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몇 차식이야 이거? 1차식이지. 그걸 나눈 나머지는 뭐 하면 돼? x에 3 대입하면 돼. 그냥 끝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3을 대입한 것이 나머지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나머지라는 것은 이제 9-9 더하기 4에다가 f3 집어넣으면, 이거 f3이 아니지? 3 빼기 2니까 f1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이거 9 지워주니까 4 곱하기 f1이고 f1이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가 되겠다. 근데 자, 얘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냐? x마 3으로 나눴으면 3을 대입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f3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x에다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 빼기 2가 돼서 이게 f1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로 아니 이거는 fx가 아닌데 이때도 그냥 3을 대입해도 되냐?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것도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좋은 자세야. 그러면 왜 여기서도 그냥 3을 대입하고 끝낼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면 항등식을 쓰시면 돼요. 자, 이 식도 결국 x마 3으로 나누면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생길 텐데, 우리가 보통 rx라고 쓰지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 나머지가 1차보다 더 작은 차수가 돼야 돼서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냥 상수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rx가 아니라 그냥 r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건 항등식으로서 같은 거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야? 이 r이 얼마이냐가 궁금하니까 얘는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x에다 3을 대입해. 근데 여기만 대입해? 양변에 대입해야지. 그럼 양변에 3을 대입하면 이 항에서는 r만 남는 거고, 이 변에서는, 이 우변에서는 r만 남는 거고, 이 위쪽에 있는 변에서는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한 게 남는 거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그냥 3을 대입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이해를 한 친구는 필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 빨간색으로 썼던 거는 그냥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3을 대입하면 된다. 뭐 때문에? 나머지 정리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번이지. 자, 17번은 나머지 정리 문제는 아닌데, 나머지 정리로부터 유도된 이제 인수 정리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자, 일단 17번 45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할 때고,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떨어질 때 라고 돼 있죠. 이때 a, b의 값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사실은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뭐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우겠지? 어쨌든 자, 여기서 보세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지. 나머지가 없다라는 건 나머지가 수학적으로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도 나머지 정리로 이해를 하면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f에다가 몇을?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끝이란 얘기야.
근데 특별히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니 나머지 정리에서도 좀 더 특이한 케이스, 나머지가 0인 그 케이스를 인수정리라고 한다. 이 인수정리는 이 다항식을 구성하는 인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쉽게 말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알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3, 4차식의 인수분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공식이죠. 자, 어쨌든 각설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F-1 계산하시면 좌변에서 -1 플러스 3 빼기 A 플러스 B가 되고 이 값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2가 되는데요. 우린 A 빼기 B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들을 옆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A 마이너스 B.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와버렸죠? 2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단점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18번이죠. 자, 18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정리 문제야. 인수정리 문제인데 여기 잘 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래. 최고차 계수 1인 3차 다항식. 일단 이 말이 너무 길고 귀찮아서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이제 메모를 하냐면 px는 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로 간다. 그냥 이렇게 메모를 해. 그냥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니까 이렇게 쓴 건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p 2분의 1 그리고 p 3분의 1 p 4분의 1의 값이 싹 다 0일 때 p1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인수정리가 뭐냐면 우리 아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이 됐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2분의 1 대입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 px라는 식은 반드시 어떻게 인수분해되냐? 누구를 인수로 갖냐? x 빼기 2분의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2분의 1만 0이 됐나? 3분의 1, 4분의 1도 다 0이 됐지? 그러니까 x 빼기 2분의 1, x 빼기 3분의 1, x 빼기 4분의 1을 죄다 인수로 갖게 된다는 얘기고, 보통의 경우 여기 앞에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쓰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고, 얘랑 얘를 전개하게 되면 우리 계수비교급의 장점 최고차 찾는 거 쉽다고 했죠? x 곱하면 x 세제곱 되면서 계수 1인 거 맞으니까 굳이 a를 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얼떨결에 px라는 식을 완성해버렸어. 자, 이거 전개해서 1을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 1을 계산하면 1 빼기 2분의 1, 조금 암산을 드릴게.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되겠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렇게 이쁘게 지어지면서 4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고요. 객관식이니까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복수수는 A 플러스 BI 형태로,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의 구성으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딱 한눈에 봤을 때 제일 복잡해 보이는 게 이런 분수 형태지. 2 플러스 3i 분의 4 마이너스 7i라고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가장 정리하기가 힘들어 보이지. 하지만 이것도 우리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배웠냐? 유리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분모를 유리화시키면 되니까 2-3i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어.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복소수의 켤레의 곱이라고 하지 이거를. 켤레의 곱은 실수부 제곱 4 더하기 9로 나온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어. 되게 자주 나오는 계산이니까 켤레의 곱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분자를 계산할 때도 그냥 순서대로 막 하지 말고 이렇게 곱하면 8이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21i 제곱이니까 빼기 2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을 계산할 때는 이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4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i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리. 13분의 마이너스 13 빼기 26i가 되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하트 공식이라고 하지. 이렇게 두 공식 해버리시면 마이너스 1 빼기 2i 이렇게 이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걸 정리한 식을 x 플러스 yi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실수부끼리 그리고 허수부끼리 같다. 그러면은 x 이퀄 마이너스 1, y 이퀄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 문제를 풀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복소수 개념이 사용이 됐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분수 형태의 복소수는 분모를 유리화해서 계산하는데, 그 분모 유리화할 때 켤레를 곱하게 되면 실수부 제곱 4 더하기 허수부 제곱 9 해가지고 13이 나온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하트 정리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볼 때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부끼리 같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 23번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방정식인데, 자, 2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2는 0의 한 근이 1이라고 했어. 근데 1이 되도록이라고 했지, 정확히 말하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정할 때 이 방정식의 한 근을,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이때 k 플러스 알파를 구하시오가 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풀 때, 1이 근이 된 다음에, 그럼 1이 근이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은 1 플러스 k 플러스 2가 돼서 0이 되면 돼요. k 플러스 3이 0이라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k를 마이너스 3 여기 넣어준 다음에 식을 이제 정리해주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고, 요게 인수분해 x 빼기 1, x 빼기 2가 되니까 근은 1이랑 2네. 근데 1은 원래 이제 근이라고 했고,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2구나 해서 요거랑 요거 더해주시면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겠죠? 답은 다 2번이 되겠어. 사실 여기서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지만, 봐봐, 한 근이 1이래. 근데 이걸 보니까 어때? 두 근의 곱이 2네? 한 근이 1이면 나머지 근 알파는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2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근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거고요. 넘어가죠. 자, 25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25번이 왜 중요한 문제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6은 0의 한 근이 루트 3이래. 근데 우리 루트 3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한 근이 루트 3인데 이게 0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켤레근으로 0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봐. 굉장히 눈치가 빠른 친구지. 근데 하지만 이 문제는 이 0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나머지 한 근이 되지 않는 문제야. 자,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그냥 상수 a라고 했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상수 a라고 하면 보통 이 a는 실수가 돼요. 자, 그럼 봐봐. 우리 이 켤레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켤레근은 아무 때나 갖는 게 아니야. 애초에 성질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니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루트 3이라는 요 숫자는 실수 영역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리수지. 실수 안에 있어. 그러면 켤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방정식의 개수들이 실수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집합이 돼야 된다 했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유리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상수 A가 아니라 유리수 A다 이런 말이 있었거나 정수 A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루트 3이 근이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 됐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켤레근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켤레근으로 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쌤, 근데 누가 저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니까? 그런 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좋은 거지.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켤레근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게 뭐야? 루트 3이 근이야. 근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입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요. 3 더하기 a 루트 3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0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9니까 넘어가서 a 루트 3 이퀄 마이너스 9가 되겠고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유리화하려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한 게 3분의 마이너스 9 루트 3 약분해서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찾아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는 몇 번? 5번이 되겠다. 자, 얘가 왜 켤레근이 아니고 개수가 실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특수한 상황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것만 본다고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거 사진 문제를 뽑으면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문제를 고른 거라 다 중요하긴 하네요. 그래도 좀 쉬운 것들은 넘어갈게. 26번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볼게. 27번. 빨리 끝내야 나도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지금 시간이 한 7시쯤 된 것 같아. 시계를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 자, 27번. 2차 방정식이고요. x제곱 더하기 2a-1 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의 값이 0이다.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있어요. 일단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라는 거지. 자, 이거는 우리 근의 판별과 관련이 있죠? 일단 두 개의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일단은 근의 공식을 판별식을 이야기할 때 너네가 뭘 생각하라고 했냐면 얘는 근의 공식에 맞다. 근의 공식에 2a분의 마비 풀마 루트 판별식 루트 안에 있던 게 판별식이다. 그러니까 이 판별식 루트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을 가질 수도 허근을 가질 수도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게 양수여야 된다. 이런 일괄적인 개념들이 있는 거야. 물론 외워서 푸셔도 상관없지만 원리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수학적 개념이랑 좀 더 연결이 잘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 짝수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냥 계산을 합시다. 요거 제곱하시면 4a 제곱 빼기 4a 플러스 1이고요. 요거 4배해서 빼주시면 되니까 빼기 4 괄호 붙고 a 제곱 플러스 1. 제발 바로 좀 묻죠 얘들아. 이거 안 묻고 빼기 4a 제곱 플러스 4라고 쓰는 사람들 너무 많아.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괄호를 안 쓰고 했다가 계산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너네 암산할 줄 아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해서 틀리느니 한 번만 더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어쨌든 이게 양수면 되고요. 전개할 건데 이게 4a 제곱 빼기 4a 플러스 1 빼기 4a 제곱 빼기 4가 되니까 샥샥 지워지고 빼기 4a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러면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3보다 4a가 작다가 되고 4를 나눠주시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7번을 봤고요. 나머지 상황도 판별식이랑 근의 공식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근이 한 개뿐이다, 뭐 허근을 간다 등등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0번이나 이런 근각에서의 관계는 너네가 너무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아, 근데 31번 좀 하자. 그 세제곱의 화신이 돼야지 우리. 세제곱을 어려워하면 안 돼. 세제곱? 아예 또 나왔어? 이거 나한테 너무 쉽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31번. 여기서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해놓고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두근 알파 베타. 그러면 우리가 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해보시면 허근으로 나올 거야. 되게 식이 복잡하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특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근계관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정리해 봅시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근의 곱은 4가 되니까요. 세제곱 나오는 공식, 그리고 얘네가 함께 나오는 공식이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으로 얘기를 할게. 쌤이 맨날 하는 방식. 요거는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장점 풀 다 플러스로 나온다 했어. 자,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을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세제곱하면 좌변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고 3 곱하기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요. 9, 36인데 마이너스 36이 되겠네. 그럼 얘를 넘겨주시면 36 빼기 27이 되니까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은 9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와, 지금 혼자서 한 5시간 떠들었더니 목이 너무 아프네. 커피를 소주처럼 마시는 남자. 3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근을 가지는 방정식들 연달아 볼게요. 32번부터. 이거 설명을 못 들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q 더하기 2가 0이라고 했고요. 두 근의 b가 1대 2일 때 q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뭐예요? 통일감 있게 이렇게 쓰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봐봐요. 알파 대 베타는 1대 2. 바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b를 식에 녹이는 방법이 있죠.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알파 대 베타는 1대 2라고 하고 그럼 베타는 2알파니까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대신에 베타를 뭐로 바꾼다? 2알파로 바꾼다. 이렇게 두 근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결국은 근의 b가 1대 2라는 거는 알파 2알파 이렇게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근의 b가 이제 1대 2 뭐 상수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네가 두 근이야.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2알파 즉 3알파가 합인데요. 그게 여기서 보니까 3이네요. 알파가 1이었구나. 그러면 이 두 근은 1이랑 2가 되는 거죠. 너무 쉽네. 두 근의 곱은 1 곱하기 2니까 2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면요. 4q 플러스 2가 되겠네. 2 지워지니까 4q가 0이 되면서 q의 값은 얼마? 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에 33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2는 0이고요. 두 근이 무슨 정수? 연속하는 정수래.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정수가 뭐니? 정수는 소수점이 없어야 돼. 분수로 써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딱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했지? 그러니까 연속하는 정수니까 예를 들면 3이 있다면 4가 있는 거고 5가 있다면 6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1 차이 나는 거를 연속하는 정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다음에 차이가 1이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근을 알파, 나머지 근을 그거보다 1 큰 숫자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쌤, 알파랑 알파 빼기 1도 1 차이잖아요.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1 차이 난다라는 식을 여기 시간의 정보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이 연속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문자로서, 그러니까 문자로서 표현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저렇게 연속한 두 놈을 갖다가 우리 뭐 해야 돼?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근각계수의 관계 쓰기 전에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 곱인데 곱이 10이잖아. 그럼 뭐가 있어? 3, 4, 12가 있지. 혹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를 곱해서 12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됩니다. 아, 얘네가 3이랑 4면 되겠네, 두근이. 그럼 두근이 곱이 12가 되고 두근의 합은 7인데 그럼 마이너스 a가 7이네, a가 마이너스 7이네.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양수 a.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마3이랑 마4가 근이면 되겠네. 그럼 두근의 곱 10이 나오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a니까 a 이퀄 7이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4번.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면 이게 제일 좋겠지. 근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그러면 쌤이 여기 말한 것처럼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을 근으로 만들었고 이거 가지고 근계관을 또 써주면 됩니다. 일단 두근의 합은 얘랑 얘 더하면 2알파 플러스 1이고 그것이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되고 그것이 두근의 곱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우리 위에 있는 식은 지금 못 푸니까 얘를 정리할 건데 얘를 이렇게 넘겨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인수분해 알파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3. 얘들아, 알파랑 a랑 구분하셔서 써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알파는 이렇게 생겼고 a는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지. 이거 구분 안 하고 쓰면 안 된다. 특히 박정훈 너 이거 알파랑 A 꼭 구분해서 써. 자, 그러면 알파 값은 마이너스 4이거나 3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했을 때 이 마이너스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7 해서 A가 7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이제 잠깐만 좀 이쁘게 써줄게. 알파가 마이너스 4일 때랑 알파가 3일 때가 있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7 이퀄 마이너스 a니까 a 이퀄 7 해서 양수로 나온다는 얘기고 알파가 3이면은 7 이퀄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 이퀄 마이너스 7에서 얘는 양수 a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34번에서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x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 곱하기 x 빼기 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했고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지. 두 실근 말 쓰기 너무 귀찮아. 안 써. 이 얘기 아니야. 절대값이 같으니까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는 같다며.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절대값 두 개 있으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 했어. 그냥 뭐야?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개가 부호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부호가 다르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한근이 알파라면 이게 한근이 알파라면 나머지 근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돼. 그럼 어때? 알파랑 빼기 알파는 근의 절대값이 같지. 그리고 부호는 반대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을 이렇게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 두 근의 합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는 거니까 0이 되고 0 이퀄 뭡니까?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이네. 이거 어떻게 한대요? 인수분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죠.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1이라고. 그 다음에 뭘 또 써야 되겠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쓸 텐데 두 근의 곱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요. 이거는 여기서 봤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지? 자, 근데 봐봐. a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만약에 1번 a가 3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이게 3 빼기 2가 되면서 1이 되는 거야. 그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야, 알파가 실근인데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냐?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a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왜? 알파 제곱이 3이라네. 그러면 알파는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이어도 되잖아. 잘못했어. 루트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하지. 문제에서는 상수 a를 구하라고 했지 알파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a 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마무리했고요. 남은 문제는 이제 최대최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차 방정식이 남았어요. 자,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 자, 먼저 35번부터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다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1부터 3까지 등호 다 들어가고요. y equal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인데 이거의 최대값이 2일 때 상수 a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자, 근데 얘들아, 너네 이거 완전 제곱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완전 제곱으로 푸는 거는 중학생 때 이미 졸업한 거고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축을 이용하는 풀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 일단 봤을 때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 형태를 가질 거고, 그렇다면 축에서 최대를 아마도 갖게 되겠지. 자, 그러면 축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축은 두 분의 합을 반으로 나누면 되고, 두 분의 합은 일단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3이죠. 두 분의 합이 2분의 3이야. 그거를 다시 반으로 나누니까 4분의 3이 뭐가 되는 거야? 축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의 축은 x 이퀄 4분의 3인데 지금 범위가 1부터 3까지라네. 1이 4분의 3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축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에서 최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1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럴 때? 이 식을 y라고 했지만 그냥 알아서 fx라고 바꾸는 게 잘하는 짓이라고 했고,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최대값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니까 이거의 계산 결과가 2로 나오면 된다. 최대값이니까 요렇게 쓰는 거라고 했어. 라지 m은 f1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을 세우는 거는 고등학생이 하는 거고 이걸 계산하는 건 중학생도 시키면 할 수 있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언제 어디서 최대값이 나온다. 어떨 때 최대값이 나온다.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남았죠? 1 대입하시면 y 플러스 3이니까요 1 플러스 a가 되겠고 이게 2가 되려면 a 값은 1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시험지 엎어진 줄 알았네. 답은 1번이 되겠죠? 소리. 이거 차이가 크구만. 자, 그 다음에 36번. 이상하게 끝나갈수록 텐션이 높아지네. 이게 집에 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1부터 1까지 이렇게 있고요. 2차,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봐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요거의 최대값. 이게 4가 된대. 이제 상수 a를 구하는 게 문제고요. 대신에 힌트를 하나 줬는데 a 값이 2 이상이에요. 이걸 못 쓰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겠지.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똑같아. 2차 식의 최대진호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축을 이용한 계산을 할 거야. 일단 위로 블록이고 아마도 얘도 축에서 최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있어. 자, 근데 봐봐.
일단 축을 구하려면 두분의 합부터 봐야 되는데 두분의 합이 지금 A고 그걸 반으로 나눈 게 축이니까 축은 2분의 A야. 맞지? 근데 A 값의 범위가 2 이상이라며. 그러면 이 식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분의 A라는 값은 1 이상이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됐든 여기 축은 x 이퀄 2분의 a인데 이 2분의 a의 값이 1보다 더 큰 값이라는 거지. 그 말은 뭐야? 1이 더 왼쪽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1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1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축이 범위 바깥으로 벗어난 상황이야. 그러면 최대값이 축이 아니라 어디서? 얘도 마찬가지로 1에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최대값 이퀄 f 1이다. 이것을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4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f1이니까 계산하면 마일 플러스 a가 되겠고 a는 5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5가 될 거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치수는 얘들아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고 완전 제곱 절대 아니고 축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최대가 어디서 나올지 그거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37, 8, 90 가봅시다. 37에서는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고요. 두 허근의 합. 얘들아 뭐래? 허근의 합이래. 전체 실근의 합이면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써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허근의 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해? 인수분해 어떻게 해? 0 대입하는 걸 찾아야 되죠. 자, 이 식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fx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여기에다 몇을 대입해야 이 식이 0이 되는지를 찾아야 돼. 근데 이제 팁이 있다면 상수항의 약수 중에 찾아야 되고 1, 2, 3, 6 거기에 풀만 붙인 거. 그 중에서도 홀수차계수 합이 2고 짝수차계수 합이 마이너스 7로 전혀 상관이 없잖아. 이럴 때는 1이나 마이너스 1은 너보다 많아? 절대로 안 된다 했어. 얘네가 같은 값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1, 얘네가 9만 반대일 때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 둘 다 0이 되면 x 빼기 1, x 플러스 1 둘 다 인수분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풀마 1이 안 되기 때문에 풀마 2부터 갑시다. 자, 제일 먼저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었더니 8 빼기 4 잠깐만 x에다 2 넣는 거야. 8 빼기 4 더하기 2 빼기 6 해서 이게 10 빼기 10 해서 0이 되네요. 아하, 그러면 뭘로? x-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내가 원래 조립제법 안 좋아하는데 우리 어쨌든 시험 때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으니까 조립제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 대입해서 0 됐으니까 2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1 그대로 내려주시고 요거 곱해서 2 요거 더해서 1 곱해서 2 더해서 3 곱해서 6 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0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 했을 때 x-2로 묶이고요. 얘네를 계수로 가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두 허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죠? 여기서 실근 2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못 쓰면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니까 두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허근은 뭔 거야? 여기서 x는 2라는 실근 나오고 여기서 알파, 베타 나오는데 이 두 녀석이 허근이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근대 공식 쓸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어진 방정식의 세분을 구하시오. 38번 x세제곱 더하기 7x제곱 4x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세근을 다 구하려고 했는데 항상 우리 요거부터 해볼 거야. 이렇게 더했더니 5 나오고 이렇게 더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오네.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때는 x에다가 1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넣어보시면
1 더하기 7 해서 8 더하기 4 해서 12 빼기 12 해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x는 1을 넣었으니까 조리대법으로 하셔도 되고 곱셈 공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조리대법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개로 갈게. 자, x-1로 이 친구가 묶인다는 얘기지. 1 넣어서 0 됐으니까 그럼 여기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고 끝날 때 플러스 12로 끝나면 되겠고 이때 요렇게 12x 요렇게 합쳐서 4x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8x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가 플러스 8x 해야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오겠죠? 됐지? 그러면은 마저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마일 요거 2랑 6 하면 되나? x 플러스 2, x 플러스 6 인수분해 다 됐지? 자, x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실근이 되겠고요. 순서는 거꾸로 써있지만 어쨌든 답은 3번에서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38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차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해를 물어본 거지.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인데요. 이거 너무 좋다 이 문제. 잘 봐. 0 이럴 때는 1 대입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돼요. 둘 다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조리집어 절대 안 돼. 물론 조리집어 해도 되는데 조리집어 안 하는 게 더 이득이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 마이너스 1로도 묶이고 x 플러스 1로도 묶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로 묶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x 해야 x 제곱 나오겠고 상수 생각하면 플러스 2 끝났어. 그래서 해가 x는 1 마일 마이너스 2 끝이야. 야, 몇 초 걸렸냐? 세봐 한번. 겁나 쉽게 풀었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을 가지는 게 몇 번에 있냐면 요거 마이너스 2가 2번에 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차 계수와 짝수차 계수의 합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답게 4차식으로 나와 있네요. 40번입니다. 40번의 4차 방정식이죠. 자,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b는 0인데요. 마이너스 2y를 근으로 가질 때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구해라 라고 했어. 자, 봐봐. 문자 a, b 두 종류, 그치? 그리고 식도 두 개 줬어. 마이너스 2와 1이 근이라며. 근이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넣을게요. 마이너스 2면은 x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은 이거 파란색으로 쓰죠. 16 빼기 8a 요거가 더하기 4a 빼기 22 더하기 b는 0 정리는 하고 가자. 요거에서 마이너스 4a 요거에서 플러스 b 요거 하시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씩 하나 1차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할게요. 1 대입해주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목이 너무 아프다.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2a 플러스 b 플러스 12가 0이에요. 두 개 연립하는데 빼주면 바로 b 없어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빼줄게. 빼면 마이너스 6a b 없어지고 128은 0. 그러면 마이너스 18 이퀄 6a니까요. a가 마이너스 3 이거를 마유 플러스 b 더하기 12가 b 플러스 6인데 0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요. a 곱하기 b는 18이 돼서 답이 몇 번이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숙제 40문항에 대한 풀이를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한 반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문제를 좀 잘 고른 것 같아.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일단은 난이도로 치면 솔직히 나는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면서 골랐어.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잘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테스트 만점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너무 만점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살짝 걱정도 되는데 꼼꼼하게 잘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풀어서 맞춘 문제라고 하더라도 쌤이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 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그냥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쌤이 항상 촬영한 건 다시 보거든? 한 1.25배속 정도 해놓고 보시면 조금 더 좀 텐션도 올라가고 즐겁진 않겠지만 어쨌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거 보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화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